안녕하세요, 달콩이분들 별콩입니다. 오늘은 11월 한 달 동안 너무 뜸하게 올려서 에너지 방출했어요. 이번에 뚜렷한 구분을 두지 않고 1일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11월 달에 도착한 띵 물품이에요. 까노님 남친 시리즈인데 아무리 돈을 아끼고 있더라도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예뻐서 바로 넣어두진 않고 조금 써볼게요. 일단 하루 빼고 1일부터 닫고 하는 것들을 다 찍어뒀습니다. 정말 의욕이 넘쳤어요. 옛날엔 웹소설도 보고 애니메이션 영화도 봐서 눈이나 머리색을 바꿔야 했습니다. 멀리서 봐서 티가 안 날 수 있는데 이런 디테일을 넣어서 완벽함을 추구했어요. 왼쪽의 경우 빙의자를 위한 혜택의 주인공인데 분홍머리에 초록 눈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 또한 은발의 청한을 갖고 있어서 눈동자를 갈아 끼웠어요. 눈알 파지는 걸 무섭게 생각할 분도 있을 것 같아 클로즈업은 안 했습니다. 오른쪽은 잭 프로스트인데 머리색을 바꿔야 해서 고민하다 머리 통째로 바꿨어요. 백발에 푸른 옷을 입히고 싶어서 백발로 바꿔주고 눈동자는 청한을 위해 또 바꿨습니다. 사용한 다이어리는 에코드 소울 저널로 제본이에요. 양면으로 꾸미면 뒤쪽을 촬영할 때 성질이 날 걸 알아서 한쪽은 꽉 차게 한쪽은 덜 꾸밀 겁니다. 그리고 빨간 볼펜을 꺼냈는데 왼쪽 인물의 눈동자를 색칠했어요. 빨간 눈동자 버전의 경우 좌우 반전이 되어서 눈동자를 갈아 끼울 수 없었습니다. 빨간색의 경우 볼펜으로 칠해도 잘 보여서 색칠로 했어요. 제본의 경우 최대한 절제하는 게 좋지만 압축장에선 자제가 안 돼요. 사실 꾸미는 건 인물이 다 있고 배경이나 소품은 대충 준비했습니다. 다만 소설이나 영화의 경우 그닥 나쁘게 보진 않았어요. 빙의특의 경우 후반부가 쳐져서 완결로 슉 뛰어넘어 봤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잭 프로스트의 경우에도 엘사와 커플링을 맺은 이츠 창작을 많이 봐서 호감 있게 봤어요. 되게 아기자기하고 순수해서 취향은 아니었지만 주인공이 잘생겨서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얼굴 수정을 한국인이 했다던데 정말 옳은 선택이었어요. 다꾸를 준비할 때 왼쪽 인물들을 열심히 준비해서 당연히 왼쪽이 더 예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소품이 더해지고 있는 걸 보니 오른쪽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역시 눈이라던가 별이라던가 이런 몽환스럽고 반짝이는 것들이 닫고 했을 때 예쁩니다. 11월의 첫 번째 날인데 제 인스를 붙여 좀 더 애정을 갖고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는 한스나 엘스로 제목과 날짜를 붙였습니다. 바인더는 다이소 제품인데 하나 더 사야겠어요. 너무 많이 넣었더니 안 닫히고 있습니다. 왼쪽이 오른쪽에 비해 화려함이 떨어지는 것 같아 실스를 하나 더 들고 왔어요. 역시 화려함에는 실스만한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1일부터 생일이 16일까지 해볼 거예요. 사실 자신이 없는데 최대한 되는 곳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14일 부산 출발, 현재 11일, 총 영상시간 4시간 달려볼게요. 2일에는 새로운 웹툰을 발견하고 굉장히 신났습니다. 제가 원래 웹툰이나 소설은 현대물을 안 봐요. 특히나 어릴 때 이후로 공포 웹툰은 감이 안 와서 안 보다가 갑자기 삘이 왔습니다. 보고 나서 왜 연재작을 받는가? 아니 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인 건가? 팬카페 가입할까 생각한 작품입니다. 작품의 이름은 그림자의 밤으로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고 완결 소설이 없는 통탄스러운 작품이에요. 이번에는 눈동자를 갈아 끼울 인스가 없어서 볼펜으로 색칠했습니다. 기존 인스의 눈동자가 워낙 어두워서 티가 안 나다 보니 동공과 빛반사도 더 그렸어요. 그림자의 밤을 본 후에 공포 현대물에 꽂혀서 이것저것 보다가 하차한 거 재도전했습니다. 바로 살아남는 로맨스예요.
제가 좀비물, 아포칼립스, 생존물을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기점으로 예술작품으로는 안 봤습니다. 대부분 게임 실황을 통해 3D로 보는 걸 선호했어요. 하지만 늦게라도 보니 역시 취향은 어디 안 가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무관심, 무덤덤, 무감정 등 저와 비슷한 주인공을 좋아해서 더 재밌게 봤습니다. 왜 살아남는 로맨스 하차한지 아시겠죠? 초반 주인공이 굉장히 밝은 가면을 쓰고 있고 긍정회로를 돌리면서 열정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기 있는 작품은 역시 이유가 있나 봅니다. 오른쪽 페이지는 최대한 심플하게 꾸며주고 끝냈어요. 올빈이 말수 아끼고 있는데 또 아끼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팍팍 썼습니다. 일기 써서 끝내줬어요. 다음은 반택이 도착한 날입니다. 정님의 나눔이에요. 단톡방에서 얘기하다 스위실스 얘기가 나왔는데 나눔해주신다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수봉에 붙이신 닉네임은 스크랩하려고 뜯어놨어요. 점선은 직접 발주하신 거라는데 무광무백이라 더 놀랐습니다. 스위실스는 정말 다양하고 많이 보내주셨어요. 한스도 있고 저한테 없는 색상이나 디자인이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짠돌이라서 살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하는 바람에 사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까지 잔뜩 보내주실 줄 몰랐는데 덕분에 알쏘한스는 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활용으로 넘어갈게요. 현재 스티커를 채우는 것도 목표로 잡고 있는데 돌아다니는 마테를 발견했습니다. 우선 604님이 나눔해주셨던 마테를 붙인 뒤 모양에 맞춰 잘라냈어요. 30도 칼은 워낙 절삭력이 좋다 보니 한 겹만 잘라낼 땐 60도 일반적인 커터 칼이 좋습니다. 마테는 좀 어두운 분위기지만 나눔받은 건 행복한 일이니 밝은 노란색을 배경으로 깔았어요. 해바라기는 달봉님이 나눔해주신 건데 여름이 생각보다 금방 가서 못쓰고 가을에야 쓰게 되었습니다. 마테들을 이리저리 배치해주고 다음은 점선을 붙였어요. 굴곡이 심한 것으로 선택했는데 생각한 느낌이 안 나서 당황했습니다. 정님이나 다른 분들은 분명 잘 쓰실 거예요. 왼쪽은 빈티지 느낌으로 좀 더 가고 싶어서 실스를 더했습니다. 다리님 나눔이었던 톱니바퀴 실스들은 아직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많이 주셨는데도 예뻐서 아껴 쓰느라 자주 못 썼습니다. 이제 알스 붙여주고 왼쪽에도 문장 올리는 것으로 끝냈어요. 알스를 붙일 때마다 항상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을 붙여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3일은 왼쪽만 마음에 들지만 어쩔 수 없네요. 정님 닉네임 알스로 붙여주고 끝내겠습니다. 하트는 사실 V인데 폰트 덕분에 하트로 보였어요. 자, 다음 4일 닦고입니다. 이번에는 에코드소울님의 다이어리이니 에코드소울님 제품을 써보기로 했어요. 원래 평소 닦고 할 땐 좀 더 어질러서 하는 편입니다. 과자 먹으면서 설렁설렁 닦고 할게요. 에코드소울님 제품은 특유의 앤틱함, 화려함, 섬세함이 돋보여서 정말 좋아합니다. 전월이 저렇게 생겨서 호불호가 엄청 갈리는데 사용평은 그래도 다른 것들보다 낫다 예요. 다만 지금처럼 라벨지를 사용하거나 네모난 거 붙일 때 대각선을 깎아줘야 합니다. 사용한 펀칭기는 다이소 제품인데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둥글게 깎은 것들 붙여주고 뒷돼지 잘라둔 것들 붙여줍니다. 화면을 확인 못하고 찍었는데 생각보다 위치를 더 못 잡았네요. 그냥 이래저래 마음에 들게 잘 붙였습니다. 알스는 고딕체로 붙였어요. 항상 오늘이 무슨 날짜인지 까먹어서 전에 꾸민 거 보고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받은 거 아직 옆에 두고 있어서 이번에 좀 더 예쁘게 써볼 거예요. 일자로 붙였는데 꾸민 것과 비슷하게 위쪽은 파랑, 아래는 분홍으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끝내려 하다 에코드소울님 전월의 제품인데 좀 허전한 거예요. 역시 화려함의 실수입니다. 골고루 양쪽에 붙여서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5, 6일은 전에 올렸던 화라님 장미닭구입니다. 7일은 자포켓에 있던 스티커 정리한 날이에요. 여긴 이제 자잘한 것들만 남아있는데 주로 빈티지가 남았습니다. 이 똘비님 제품도 예뻐서 아껴두었는데 그냥 여기에 쓰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자잘하다 보니 미리 이영지를 떼어두고 붙였습니다. 꽃의 경우 대부분 저렇게 테두리에 맞춰 붙이면 예뻤어요. 포인트로 올릴 것도 생각했는데 고양이 잉컷이 많길래 비슷한 색으로 붙였습니다. 안 붙여도 예뻤겠지만 정리를 더 하고 싶기에 하나라도 더 써서 없앴어요. 왼쪽은 더 꾸미고 싶었는데 뭔가 머리가 안 돌아갔습니다. 확 꽂히는 게 없어서 이것저것 다 대보며 어울리는 거 나올 때까지 생각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추억이라 생각합니다. 대신 포인트로 살랑님의 정말 예쁜 레터링을 붙였어요. 이번엔 일기로 갈색으로 적어서 빈티지 느낌을 더 살렸습니다. 8일에는 PT 제품을 쓰고 싶었어요. 4컵 바인더 정리할 때 PT 제품 잘라둔 것들이 있었거든요. 같이 쓸 것으로는 까노님 제품을 썼습니다. 큰 사이즈를 써서 최대한 정리가 더 용이하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인물은 사일라님 PT 제품인데 금박이 정말 영롱합니다. 다만 너무 화려하다 보니 기존에 쓰려 했던 PET가 너무 밋밋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꽃도 까노님의 홀로그램 박이 입혀진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까노님 PET는 이용지 떼어내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라서 정말 애먹었어요. 미리 뜯어서 최대한 시간 절약해줍니다. 잎사귀들 붙이고 나면 일단 1차 완성이고 오른쪽 꾸밀게요. 기둥은 사놓고 생각보다 안 써서 이번에 쓰려고 합니다. 길이가 기니까 하나를 반으로 잘랐어요. 양옆에 붙여줍니다. 튀어나온 부분은 잘라주는데 홀로그램 박 들어간 부분이 두꺼워서 30도 칼로 잘랐어요.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종이까지 자르지 않도록 힘 조절 잘해야 합니다. 차라리 힘을 덜 주는 게 낫지 더 주는 거 돌이킬 수 없어요. 원래 오른쪽 페이지는 덜 꾸며야 하는데 PET는 얇기 때문에 많이 붙여도 괜찮습니다. 제본 다이어리에 붙이기 딱인 제품들이에요. 23년 다이어리도 제본 다이어리인데 셋업하는 영상을 연말에 올릴 예정입니다. 왼쪽은 화려해도 더 화려하게 만들고 싶어서 비눗방울까지 추가했어요. 알스 붙이고 왔습니다. 이날 꽂혔던 엘든의 백투유에 나오는 가사예요. 엘든은 모든 노래가 좋아서 달달하면서 비트감 있는 거 듣고 싶을 때 추천합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잘 듣고 있어요. 이걸로 8일 완성입니다. 부산 내려가는 건 9일날 결정했는데 저거 촬영한다고 9일 닭구 촬영 빼먹었습니다. 계획을 안 해두면 매번 빼먹는 게 있어서 이번에는 정말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방박쟁이기도 하고 저를 통제해두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넓은 계획이라도 짜둬야 실수를 안 하고 완벽을 기할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적어두고 후에도 계속 추가와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써두고 마트를 옆에 붙여둬요. 아울렛 스택이라던가요? 용어는 모르지만 어쨌든 옆에 책상이 있어요. 촬영 못한 9일은 그냥 스티커북에 있는 거 정리용 소비했습니다. 10일부터는 실수가 땡겨서 실수를 했어요. 9일에는 방 청소를 싹 했는데 이미 다쿠로 해서 다음날로 했습니다. 전에 일산에서 열린 페어 가서 구매했던 멍데이님 제품이에요. 실수는 마테랑 쓰기 좋아서 달봉님이 나눔해주셨던 마테컷을 꺼냈습니다. 양면에 위아래로 붙여주고 튀어나온 부분은 잘라냈어요. 떼어낼 때 손에 붙여두면 번거롭게 옆에 두지 않고 한 번에 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붙이려는데 흰 여백이 너무 많아서 떡매들을 들고 왔어요. 떡매의 경우 워낙 사이즈가 크고 각져 있어서 손으로 찢어 준비했습니다.
검정색의 모눈 떡면은 쨍하다 보니 배경으로 깔아주기 좋아요. 포인트로 빨간 떡매 모서리 부분을 남겨 찢어냈습니다. 이제 떡매에 맞춰 실스들을 붙여주면 돼요. 실스는 잉컷도 없고 배치도 판에 있는 그대로 다 쓰면 되니까 편합니다. 애매하게 몇 개만 쓰고 남기면 다음에 쓸 때 부족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과하더라도 데코 실스가 아니면 다 써줍니다. 왼쪽은 끝났으니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도 닭과의 연장선으로 떡매를 들고 왔습니다. 왼쪽에 찢어냈던 그 떡매를 모서리에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붙였어요. 떡매는 마테만큼 잘 비치지 않다 보니 잘 보면서 선에 맞춰 잘라줍니다. 오른쪽은 늘 가볍게 하니까 여기서 멈췄어요. 알스를 붙여 끝내줬습니다. 닭구는 이번에 끊지 않고 쭉쭉 이어서 했어요. 부산에 있는 동안은 닭구템을 다 못 들고 가니까 22일까지 끝낼 생각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부지런히 달려야 해요. 다음날 11일은 빼빼로데이지만 그런 거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실스랑 마테컷 받은 거 써서 없애자는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걸 사용했어요. 저때 비눗방울 마트도 붙였는데 사실 왜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초록색 테마로 진행했고 동일하게 테두리에 맞춰 잘라냈어요. 이번에도 떡매를 쓰면 좋을 것 같아 비슷한 결의 색상으로 들고 왔습니다. 604님 제품 샀던 것들인데 최근 보이지 않으셔서 생각난 김에 써보려고 해요. 실스들의 색상이 노랑, 초록, 파랑, 분홍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 떡매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찢어서 붙였어요. 오른쪽에는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큰 라벨 스티커들을 붙였습니다. 검정 배경에 금방 라벨 스티커는 굉장히 눈에 띄어서 언제 붙이지 하다 이제 붙였네요. 나머지는 23년 다이어리에 쓰기로 하고 여기에 멈췄습니다. 전에도 그렇지만 클레이도 그렇고 3D 도안 너무 예뻐요. 작가님들이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음이 끌리는 대로 실스들 골라 붙여요. 손 가는 대로 눈 이끌리는 대로 붙이다 보면 이쯤이면 되겠다 하는 필이 옵니다. 재질 특성상 잘 붙지 않아서 다시 꼼꼼히 붙여줬어요. 라벨 스티커에도 캐릭터 하나씩 달아주고 일단 끝냈습니다. 모서리엔 조각돌 같은 거 끼워 넣었어요. 날짜는 노란색으로 붙여서 마무리했습니다. 12일은 쓰고 싶었던 실스를 써볼 거예요. 시아님이 나눔해주신 실스들인데 그중 쪼람쥐님 제품입니다. 너무 예쁘기도 하지만 펄이라서 구매는 망설여졌는데 나눔으로 받게 되어 너무 기뻤어요. 여기는 마법사나 마녀가 테마인 것 같아서 페인트 다이컷을 붙였습니다. 배송 지연, 배송 누락, 접착력 좋지 않음, 잘 찢어짐 등의 굉장한 단점을 안고 있어요. 하지만 쓰면 예뻐서 일단 버리진 않았습니다. 물결 부분의 접착력이 좋지 않아서 일어난 부분에는 스티커를 붙여 가렸어요. 사실 습관하는 법 몰라서 무지성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자잘한 것도 많고 큰 사이즈도 있고 칼선도 선 3점이 쪼난진유의 장점인데 그걸 못 살렸어요. 알스 붙이려다 가려질 것 같아서 그냥 실패한 추억으로 남기고 두었습니다. 검정색 마트 붙일 때 힘들어서 오른쪽은 마트 없이 붙였어요. 대신 선에 맞춰 실스들을 둥글게 붙여갔습니다. 마테는 위아래 여백을 좀 가려주면서 선을 맞춰 정갈한 느낌을 내는 것에 힘이 있어요. 하지만 실스들을 선에 맞춰 붙이다 보면 또 다른 느낌으로 정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큰 사이즈들을 먼저 붙이고 중간 사이즈, 작은 사이즈, 다음에 반짝이들을 붙이면 완성이에요. 연기 위쪽 여백에 날짜를 붙이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다음은 위쪽에 아직 쪼람쥐니 시스가 남았으니 써줄게요. 페인트 마테를 붙이는 건 신경질 나서 류리누님 마테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얇고 잘 찢기는 데다 떼어낼 땐 접착력이 강하고 붙일 땐 약해서 또 힘들었어요. 그래서 페인트 마테를 꺼냈는데 더 힘들어서 마테들이 돌아가며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테두리 잘라놓고 떼어낼 때 너무 시원해요. 본폴더로 눌러도 소용없지만 기분 내주고 실수들을 붙여 가려주겠습니다. 12일 다꾸랑 동일해서 스킵할까 하다가 실수 턱턱 붙이는 거 좋아하는 분도 있어서 참았어요. 한 10초 정도? 실거는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막 붙였습니다. 인물집처럼 위치마다 의미를 담고 하진 않았어요. 13일은 초록색 테마가 되었습니다. 14일은 집에서 본가로 내려가는 날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늦게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뒹굴뒹굴거리며 놀고 있는 실수를 붙였어요. 역시나 쭉쭉 붙이면서 무지성으로 달렸습니다. 하다가 홀로그램 반짝이가 떨어져 나왔길래 방금 붙인 거 떨어졌나 보다 하고 붙였어요. 알스는 귀여운 것도 좋지만 좀 엉금진한 거 반반 섞인 걸 원해서 올빈님 알스를 썼습니다. 오른쪽은 적당히 꾸미면서도 허전해 보이지 않는 선을 위해 체크마테를 들고 왔어요. 프롬리님인가 옛날에 마테 띵한 건데 아직도 다 못 썼습니다. 23년 다이어리는 제본이니까 그래도 마테를 더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차 있어요. 오른쪽은 비행기 타는 거니까 위에 구름 마테를 붙였습니다. 실스와 감성 스크랩 반반 섞어서 꾸몄어요. 저 2mm 마테만 있으면 힙한 점수 플러스 2점 정도 됩니다. 저는 국내선이라 기내식이라던가 간식 파는 것도 없지만 일단 있으니 붙였어요. 이 쪼란지니 실스도 시아님이 주신 건데 정말 필요한 테마로 좋았습니다. 날짜도 올빈님 걸로 붙일까 하다가 수수 비슷한 느낌이 없어서 바꿨습니다. 쪽님이 나눔해주셨던 알스로 쪼란지님 하면 주황색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실꾸니까 한스와도 어울릴 것 같아 붙일만한 색상을 다 들고 왔습니다. 올빈님 알스도 꺼냈는데 쓰고 싶어서 아래쪽에 탈 비행기름도 붙여줬어요. 날짜 아래엔 탑승시간 붙여주고 끝냈습니다. 실수로 한 것 중에 그나마 마음에 든 페이지예요. 다음은 실수 달렸으니 제출한 다꾸도 할 겸 인물집으로 넘어왔습니다. 제출할 것도 최소 2-3주치 만들어놔야 미래에 제가 편해요. 과제가 있는 걸 인식한 상태로 놀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해줍니다. 인물은 크림피치님 미니 사이즈인데 이 다이어리에 붙이기 딱이었어요. 다꾸 주제는 시계였기에 시계 꼴라주된 인스를 배경으로 삼고 주변에 장미를 둘러줬습니다. 꾸미면서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 정했는데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부끄럽네요. 그냥 엽서 꾸민다고 생각하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오타쿠라도 직접 연상하는 걸 입 밖에 내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추가로 나비 붙여주고 끝내겠습니다. 오른쪽은 왼쪽의 연장으로 시계 인스를 붙였어요. 배치한 상태로 붙여주고 남는 나비들 보관하기 힘드니 여기에 다 쓰겠습니다. 다 붙이고 나니 좀 더 무게감을 주고 싶어서 고민하다 타이프로 꺼냈어요. 오른쪽 아래에는 무를, 위에는 투명을 붙였습니다. 시계 붙인 곳은 어차피 일기를 쓰지 못하니까 레터링을 붙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지막 16일 다꾸입니다. 시간 세어보진 않았는데 영상 원본 길이만 대략 4시간 30분 정도 돼요. 이거 올려보고 원래 다꾸 하던 스타일대로 짬뽕 다꾸 반응 보고 결정하려 합니다. 사실 저도 주제 딱딱 나눠진 게 더 좋긴 한데 연말이니까 좀 특이하게 가보려고 해요. 그래도 긴 영상을 좋아하는 분들은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안 하면 20분 이상 되는 다꾸 영상이 잘 안 나오니까요.
생일 닭구는 그동안 인물집을 하면서 최대한 화려하고 예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5번째 생일은 24번째보다 더 가벼웠으면 싶었어요. 그동안 중압감을 안고 있다 보니 점점 상태가 고장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왼쪽도 가볍게 가고 오른쪽도 다른 날과 달리 스크랩 감성으로 할 거예요. 저는 오히려 생일일수록 방방 뛰기보다 차분하고 저를 다스리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말 철없어서 현타만 오는데 나날이 발전한다고 생각해서 뿌듯해요. 앞으로 더 철도 들고 사회성도 챙길 겁니다. 부산 내려가서 노는 건 영상으로도 남기겠지만 일기는 인스타에 올라갈 거예요. 부디 멀미하기 잘 들길 바라면서 부산에서도 스트레스 안 받고 조용히 편안하게 놀다 오겠습니다. 원래 생일마저 이벤트로 열려고 했는데 일주일 넘게 놀다 오다 보니 타이밍이 안 맞네요. 나중에 연말 이벤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달콩이 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